자, 얘들아 안녕. 자, 선생님이 자 이제는 3회차가 됐는데 그래 전혀 익숙해지지 않았어.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게 왜 이렇게 익숙하지 않지? 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이렇게 영상들을 찍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입장인데 오늘 너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선생님이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거 운동복인데 너무 냄새가 나서 어쩔 수 없는데 좀 보이기는 좀 그러네. 그지?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한 번만 봐줘. 자, 오늘 3회차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나갈 수 있으면 더 나가보려고 좀 노력을 해볼 건데 아마 뭐 그런 불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다 아는 건데 지금 또 듣는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만이야. 알았지? 제대로 된 풀이로 다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서도 그거를 그냥 답만 맞았다고 해서 오케이 난 충분히 잘 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엄청난 자만이야. 알았지? 자, 선생님하고 같이 영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자, 혼자 하는 수학 공부가 그렇게 나을 리 없다는 것을 내가 강조할게. 알았지? 선생님은 확실히 알겠어.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절대로 나아가는 길이, 나아지는 길이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꼭 한 번씩 이제 소수의 문항이라도 진짜 내가 제대로 감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보고 갔으면 좋겠다. 알았지? 자, 시작해볼게. 자, 몇 번 문제지? 우리 3회차는 문항 번호가 몇 번이지? 첫 번째 14번? 우리 14번부터 한번 해보자. 자, 14번 문제는 수열의 문제인데 선생님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너무나 만만한 등차 수열이 나온 것 같아. 자, F3과 F7이 같은데 FN이 등차 수열의 합과 같아요 라고 쓰여져 있었어. 그러면 여기는 이 아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아이가 등차 수열의 합과 같아요 라고 쓰여져 있었으니까 자, 몇 번이야? 14번이야? 자, 14번. 자, 이쪽에는 이 아이 F의 그 X의 값은 누구랑 같다? SN이랑 같은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자, 아이고, 부필이, 잠깐만. 자, 이 부필이, 자, 부필이 괜찮은 부필이 없네. 자, 찍느냐고 정신 급급해가지고 분필을 놓잖아.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쪽에 있는 얘가 그 F의 N 값이 누구랑 같다라고 얘기한 거냐면 자 이것을 A1부터 해가지고 A2 쭉 써서 AN하고 같아요 즉 SN하고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 아는 사실이 좀 있어. 자 어떤 사실을 좀 알고 있지? 맞았어. 우리 이쪽에 있는 이 SN의 등차 수열의 합이면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는데 특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의 개수도 있고 세 번째는 반드시 누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지? 자 그런데 이쪽에 첫 번째 개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어? 2분의 D n제곱이에요 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거. 자 요런 거 우리 알지? 이 D는 뭘 얘기하는 거지? 공차를 얘기한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자 이해가 되니? 자 이랬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게 F3하고 F7이 같다는 거야. 그래서 F3하고 F7 자 선생님 성격 같아서는 좀 더 빨리 말하고 싶은데 자 이게 또 뭐 돌려서 들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들을 때 이해 좀 잘해야 되니까 조금만 천천히 선생님 템포 조절해볼게. 자 F3하고 F7이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 얘가 최고차항이 2분의 D n제곱 플러스 n하고 상수항이 없다 보니까 얘는 누굴 갖고 가게 되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을 것 같아.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자 선생님 이 아이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여기 써 있었는데 얘 보면 얘가 그렇게 써 있어. 얘가 F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아이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란 사실이 여기 쓰여져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는 이 아이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맞지 그지? 그리고 여기는 얘가 3하고 7이라고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3이야 이쪽에는 이 아이가 7이야. 그래서 얘가 3하고 7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지? 축이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어때? 이게 지금 SN을 그린 거야.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여기서 떠들었냐면 또 자 이게 AK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이랬어. 사실 이 정도 쓰여져 있으면 SN을 만들 줄도 알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쓰니까 얘가 10이야. SN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아마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
n-10이고 n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계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SN을 얻어서 AN을 얻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AN이 0보다 작아지는 그 최초의 n을 찾고자 하는 거였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S가 계속 증가했어. 1일 때도 2일 때도 어때? S의 값은 계속 증가했단 말이야. 언제까지 증가했냐면 S5까지 증가를 한 거야. 아, 저 S5까지 증가했어요. 그런데 언제 작아졌냐면 S6일 때 작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S4에서 S5까지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이는 A4가 되어서 근데 A4는 양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S5가 더 커진 거야, S4보다. 근데 S5에서 S6으로 갔을 때 이 아이가 감소했다는 것은 왜 그랬다는 거야? 이쪽에 더해진 A5라는 그 값이 뭐였기 때문에 음수였기 때문이지. 아, 잘못 얘기했다. 자, S5가 될 때는 어떻게 돼? A5가 더해져야지. S4에서 A5가. 그 다음에 얘는 A6이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A6일 때가 음수인 거지. 그래서 최초로 무슨 말인지 알지? S6은 A1부터 해서 A5까지 이렇게 A6까지 더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쪽에는 이 아이 S5까지 해서 S6이 더해져 A6이 더해져야 S6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S5에서 A6이 더해졌을 때 얘가 S6이 되는데 이 A6이라는 값이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감소된 거야. 최초로 A6이 음수였었어. 그래서 얘가 이게 성립하게 되는 K의 최소값은 6이다. 알았지? 그 뒤에도 계속 감소를 했잖아. 6일 때도 7일 때도 8일 때도 감소를 해서 계속 음수기는 했어. 그런데 최초로 음수가 된 건 A6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넘어가 볼게. 15번 가보자. 자, 15번 문제는 확률 문제인데 확률 문제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 자, 이 문제 지울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지? SN에서 AN 굳이 구할 필요 없다는 거. 아마 이 중에 구할 친구 있었을걸? 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 자, 넘어갈게. 자, 15번 문제 가보면 15번 문제. 자,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문제인데 자, 이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카드가 있는 것 같아. 그치? 카드가. 자, 카드가 어떻게 있어요? 라고 했냐면 1, 2, 3, 4와 빈 카드 3장. 그러니까 1, 2, 3, 4가 쓰여져 있는 게 있었고 자 우리 15번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얘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1, 2, 3, 4가 쓰여져 있는 카드가 몇 장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한 장씩 해서 4장과 빈 카드가 3장이 있었는데 이거를 나열하겠대. 총 나열하면 몇 장? 7장이 나열이 되는 거야. 자 7장이 나열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홀수가 적힌 카드는 홀수 번째, 짝수번이 적힌 카드는 짝수 번째에 놓일 확률을 좀 계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선생님이 많이 틀려본 경험자로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많이 틀려봤는데 항상 틀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문제를 오해하는 소지 있었고 또 하나는 조건부 확률인데 불구하고 나 혼자 조건부 확률인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틀렸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꼭 꼼꼼하게 읽고 모두 해야 된다? 아,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좀 한번 해야 된다. 알았지? 자, 이 문제는 이 아이를 배치할 때 조건부 확률은 아니야. 지금 현재 조건부인 확률은 아닌 거고 그냥 1일, 1이 홀수니까 홀수 번째, 3이 홀수니까 홀수 번째 있는지 확인. 자, 2가 짝수니까 짝수 번째 있었는지 확인. 4가 짝수니까 짝수 번째에 놓였는지 확인하는 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1이라는 홀수가 자, 놓일 곳을 우리가 잡는데 자, 1이라는 홀수가 놓일 곳을 한번 잡아볼게. 자, 1이라는 홀수가 어디에 놓이면 좋으냐라고 얘기하면 이 카드를 막 배치하잖아. 우리 이 카드를 배치했다고 치면 자, 우리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볼게.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넷, 자, 이거 다섯, 자, 이거 여섯, 자, 그래서 7개 카드로 배치가 되는 거야. 이것이 첫 번째 자리, 자, 얘가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여섯 번째 자리, 일곱 번째 자리로 카드들이 배치될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 번호를 카드가 뽑는다고 생각하는 게 쉬울 수도 있어. 그래서 1번한테 야 너 뽑아봐 라고 얘기했을 때 1번은 어떻게 될 거야? 벌벌벌 떨면서 뽑는 곳이 자 1번이나 3번이나 5번이나 7번을 뽑아야겠지.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7분의 4의 확률로 어떻게 되는 거다? 카드를 뽑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1이 여기에 하나를 뽑아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홀수 번째에 들어갔잖아. 그지?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자, 홀수 먼저 하자. 자, 3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돼? 뽑으면 돼. 뽑으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6개 중에서 몇 개 나왔어? 아, 얘는 이제 6개 중에서
홀수 자리가 3개밖에 안 남았어. 왜? 여기 1이 여기 3번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1번, 5번, 7번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겠지. 자, 그 다음 거 가볼게. 그 다음에는 그래서 여기 하나 넣을까? 헷갈리지 않게? 자, 오케이. 자, 이제는 2라는 숫자가 누굴 뽑아야 돼? 이 자리 번호를 뽑아야 되는데 2라는 숫자가 자리 번호를 뽑을 때 자,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5개지.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된다? 짝수번 2, 4, 6 짝수번 3개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뿐만 아니라 자, 이번에는 4라는 카드가 또 뽑아야 되는데 자, 카드가 4장 나왔어, 자리가. 그 중에서 뭐 뽑아야 돼? 자, 아까 2 어디 갔니? 2가 2, 4, 6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치자. 그럼 이제 뽑을 수 있는 거 4네. 짝수 2하고 4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4분의 2 그리고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게 정답이 되지. 이해하겠지? 자, 확인하지 않아도 답일 거야. 만약에 틀렸다고 해도 살짝 고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선생님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 알았지? 요 정도만 해도 마무리 지어도 되지? 계산은 혼자 해도 되는 거니까 요 계산 한번 해보고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갈게. 조금 스피드하게. 알았지? 자, 이번에는 16번 가볼게. 자, 사실 더 빠른 거 좋아하지만 자, 16번 해볼게. 요 정도 템포로. 자, 지운다. 자, 내가 이제 선생님이 보니까 뭐 이렇게 안 듣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혼자 공부할 거면 왜? 웬만하면 이제 같이 듣고 같이 해야지 말이야. 자, 16번 해볼게. 16번. 자, 16번 문제는 자, 얘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루트 3 코사인 x 더하기 1이에요 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이지? 자, 판단을 할 때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얘들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자, 이걸 사인의 파이 더하기 x 일단 한번 웃고 지나갈 건 뭐냐면 굳이 사인의 파이 더하기 x를 굳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를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데 굳이 자, 얘부터 할게. 자, 첫 번째는 얘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인의 파이 더하기 x를 막 이걸 부호를 바꾸는 데 있어서 막 망설이고 진짜 그러면 연습이 정말 안 된 거야. 그냥 이쪽에 마이너스 사인의 x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 이 정도는 돼야 돼. 물론 실수해가지고 살짝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암산할 수 있는 정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자, 마이너스 사인 x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다. 이거 어디를 초점을 쳐다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아무데나 쳐다봐야지 막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사인 x.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절대값이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값을 풀어내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이 절대값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왜 그걸 선택했어요?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들어야 될 것 같아. 알았지? 자, 먼저 여기는 이 아이가 sin x, 절대값을 없앨 때 있잖아. 양쪽을 제곱하는 방식이 있는데 양쪽을 제곱하는 방식은 뭐가 조금 걱정되는 거냐면 식이 가짜근이 만들어져서 걱정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온 근을 다시 집어넣는 그런 상황을 꼭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 sin x의 부호가 음수라는 걸 알면 그러면 이제 그럴 일이 없어져. sin x가 음수라는 걸 이게 양쪽을 제곱하다 보면 sin x가 양수여도 마치 되는 것처럼 보이게끔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제곱해가지고 자, 이제 솔루션 1은 이 아이를 제곱하는 방식으로 생각해볼게. 자, 이 아이를 제곱하면은 자, 루트 3의 코사인 x 더하기 1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 아이 절대값 사라지게 돼. 이해되겠지?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이 아이가 뭐가 돼? 제곱을 해주면 자, 사인의 제곱의 x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쓰고 다시 원래식으로 돌아가야지. 나 돌아갈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3에 자, 코사인 x 플러스 1이라고 썼을 때 이 아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x로 돌아가게 돼. 이해되겠지?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이 식에는 어떻게 될 때가 있어? 사인 x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해가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어땠어? 사인 x는 음수만 가능했지. 근데 이렇게 그냥 식을 써버리면 양수도 음수도 사인 x는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아갔을 때 원래식과 같아지지 않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위험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다? 그걸 방지하려면 일단 완벽하게 방지하는 거는 사실상 이렇게
감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냥 여기서 나오는 해를 원래식에다 다시 집어넣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야. 알았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딱 볼 때는 이쪽에 있는 이 아이가 sin x가 음수라는 것만 만족시켜주면 양쪽을 제곱하더라도 원래식과 동등한 얘기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안다는 거지. 그래도 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원식에다 다시 대입해야 돼. 제곱은 그런 불편함이 있게 돼. 알았지? 제곱은 그런 불편함이 있다. 자, 이 문제 일단 풀어볼게. 자, 이렇게 만약에 같다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여기를 계산해주면 3의 코사인 제곱의 x예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루트 3의 코사인 x예요. 라고 쓰게 되고 더하기 1이 되고 자, 그거는요 누구랑 같아요? 사인 제곱 x하고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지? 사인 제곱 x는 누구랑 같게 되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하고 같으니까 그걸 여기다 이렇게 수륙하고 넘겨주면 말이야. 그러면 뭐가 되겠어? 이게 넘겨서 대입하면 맞았어. 1 지워주고 4 코사인 제곱 x 여기다 쓸게. 이렇게 칠판이 좁은 거 같지? 4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루트 3 코사인 x 그것이 얼마가 됩니다? 0이에요 라고 쓰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0 이해가 되겠어? 그럼 코사인 x의 값이 나오지. 코사인 x는 뭐 아니면 뭐냐? 코사인 x가 뭐 아니면 뭐냐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코사인 x는 0 또는 뭐가 된다? 자, 이걸 큐씩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해가 나오게 되는 거야. 코사인 x는 0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사인 x가 음수가 되는 영역, 즉 사인 x가 음수가 되는 영역은 3, 4분면, 4, 4분면에서만 찾는 거야. 알았지? 거기서 코사인 x가 0이 되는 애를 찾자는 거야. 코사인 x가 0이 되는 애 누구 있어? 2분의 3파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는 누가 되는 것이다? 2분의 3파이가 되는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게 된 거야. 자, 이거를 앞지를 보지 않고도 아 이게 맞았나? 라고 생각하려면 찾아내려면 확신하려면 이 아이를 여기다 대입시키면 된다라는 거다. 알았지? 이런 거 대입 안 하는 거 진짜 오만방자한 거야. 알았지? 그러면 안 돼. 반드시 대입해 봐야 돼. 그리고 이쪽에는 얘 봐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라고 하면 자 3, 4분면, 4, 4분면 중에서 코사인 x가 음수인 거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야. 3, 4분면에서 코사인 x가 음수가 되는 이 상황은 각이 몇 도짜리지? 원래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각은 6분의 파이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3, 4분면에서 6분의 파이 원래 이렇게 말로만 해도 알아들어야 돼. 3, 4분면에서 6분의 파이라고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삼각형을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몇 도인 거야? 6분의 7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6분의 7파이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 아이 x는 몇 분의 몇 파이다? 6분의 7파이입니다. 라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자, 이 둘이 답이야. 자, 요대로 끝낸다 그러면은 1차원적인 학습만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원하는 학습은 그런 학습 아니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방법과 이런 방법과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라는 이유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알았지? 자, 뭐 선생님 만약 이런 말을 안 하고 지나간다고 하면 정말 선생님한테는 그 방법이 너무 표준화되어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의심해보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했지? 그렇지. 대화의 창구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거기다가 질문을 해도 괜찮아. 알았니? 자, 우리 이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쪽 제곱하는 것을 선택했다. 하지만 제곱은 이렇게 심적 부담이 있게 돼. 자, 첫 번째는 부호가 어떻게 돼? 뻥튀기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즉 답이 가짜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아이는 인수분해가 참 쉽게 됐지만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도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 두 가지가 나에게 좀 부담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자, 이 문제에서 만약에 다른 풀이가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어. 절대값을 일단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아이가 루트 3 코사인 x를 어떻게 돼?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나눠야 돼. 그래서 루트 3 코사인 x 더하기 1이 양수일 때 얘는 사인에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넘겨서 합성하는 방법이 있긴 해. 자, 그래서 이게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고 치면은 자, 일단 보고 얘기해봐. 자,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자, 합성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루트 3 코사인 x에 더하기 사인 x를 합성하시려면 이제 조금 하는 친구들은 암산으로도 해. 아니, 지금 머릿속에 딱 그린 그림 그려서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지? 밑변을 1로 까는 거지. 또 많이 빨아졌어?
여기서 1 해가지고 루트 3 이렇게 써서 삼각형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아이를 잡는 거라고. 60도짜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3분의 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삼각함수 합성 모른다 그러면 추가 질문해도 좋은데, 자, 스스로 학습해도 좋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2분의 1 이렇게 해서 날려버려서.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돼? 사인 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찾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복잡하지. 왜 그러냐면 루트 3 코사인 x 더하기 1이 양수라는 조건과 사인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음수라는 조건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것은 있어. 확실히 답은 나오겠지만. 알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이 아이가 음수인 경우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의 코사인 x 더하기 1 값에 빼기 1이 누가 되는 거? 저기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이것도 또 해서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과정까지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선 얘를 선택하지 않은 거야. 알았지? 하지만 어떤 문제에선 이 아이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다. 알았니? 자, 한 가지 더. 자, 만약에 방법적으로 세 가지가 다 떠오른다고 치면 그 친구 인정할게. 알았지? 인정할게. 잘하는 친구다. 알았지? 자, 지울게. 자, 선생님 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래.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근을 다 구하라고 했어? 아니야.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지. 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도 드냐면 이 근들이 각각은 구하기 힘들지만 합은 구하기가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림 그려보는 방법도 생각해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가 루트 3 코사인 x 더하기 1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친구들도 있었어. 분명히. 그래서 이게 1이라는 애를 이렇게 주고 여기다 루트 3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모든 방법을 다 설명하면 도대체 3회차까지 풀 수 있겠느냐 못할 것 같아. 자 이렇게 하면 4회차까지 못 가는데 자 얘가 1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써가지고 그림을 조금 더 크게 그릴 거 하는 아쉬움이 자 얘가 어떻게 되지? 1 빼기 루트 3이 되는 거지. 접어 올려야 돼. 그래서 얘가 접어 올려. 그래서 얘가 접어서 올린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아이 이렇게 써가지고 사인을 여기다 그리는 거야. 그래서 사인 해가지고 막 여기다 그린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사인 x였지 참. 마이너스 사인 x.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x면 어떻게 돼?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자 밑으로 더 내려가서 이렇게 자 이게 이겼구나. 이렇게 됐지? 만나는데 뭐요? 얘랑 얘 만나지. 그렇다고 해서 얘하고 얘가 우리가 뭐 할 순 없어? 그 합을 구하는 건 쉽지 않지. 하지만 여기서 이득 보는 건 뭐야? 근이 몇 개 있었다. 근이 어디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내 눈으로 보니까 확실한 아이들만 눈으로 보게 되지. 그러니까 그런 이점이 확실히 있게 되는 거란 말이지. 알았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는 친구가 우수한 친구라고 봐.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다 그렸는데 첫 번째 풀이가 제일 좋았던 거야.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다. 알았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되겠지?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가볼게. 자, 여기까지 알아들었지? 자, 그 다음 문제 간다. 자, 그 다음 문제 17번 문제야. 자, 17번 문제 해도 좋아? 자, 오케이. 자, 선생님이 다음번에는 뭐 사관학교나 이런 것들도 좀 편집해서 또 이렇게 지난번에 국수특강 올려준 것처럼 올려줄 건데 올려주면 뭐하지? 들어야 될 텐데, 그지? 좀 듣자, 일단. 알았지? 그거 선생님 뭐 오래 걸리진 않아 하는데 오래 안 걸려. 뭐 한 2시간, 3시간 뭐 그 정도 촬영을 금방 하니까. 자, 그래도 좀 하면 좋은데, 그렇지? 17번. 자, 17번 문제는 자, 한손으로 푸는 문제. 자, 얘가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이 몇 명, 2명 있었는데 근데 3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지. 아이고 이런 문제가 너무 쉬운데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다? 방심하지 말자. 자,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 한 번쯤 더 체크해보자. 조건부 확률이야. 지금 보니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여 앉을 때 1학년 학생들이 이웃하여 앉는 상황에서만 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1학년 학생들 2명을 묶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1학년 학생 2명을 자, 꽁꽁 묶어. 그리고 어떻게 돼? 2학년 학생들과 뭐 하는 거다? 배치시켜. 이해되겠지? 자, 요렇게 배치를 시키는 거야. 3학년들도 배치시켜야 되는구나. 참, 3학년까지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데 자, 요 경우의 수가 전제 깔리는 거지, 전제로. 그래서 얘를 하려면 하나, 둘, 셋, 2학년이 다 같은 거 아니잖아. 왜 다 다른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 1명, 2명, 3명, 4명, 5명으로 보고 5팩토리알. 1학년 2명은 서로 바뀔 수 있으니까 2팩. 자, 분의 이 중에서 뭐 하는 거냐면
자, 3학년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으니까 1, 2 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상황만 배열을 시켜. 그러면 3팩토리얼에다가 1학년 2명이 서로 안쪽에서 배치한 2팩토리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3학년을 이 사이에 끼워 넣는 과정을 해야 되니까 4P2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됐지?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다. 알았지? 사실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 사실 검사를 해보진 않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지? 발생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계산은 본인들이 맞춰볼 수 있을 거고 틀리면 아, 박 선생 틀렸네 라고 생각하면서 욕 한번 하고 답 수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올바르게 가는 거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이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되겠지? 자, 생각해봐. 1학년들 이 상황이지. 전제가 되는 상황. 전제가 되는 상황에서 전제가 되는 상황이 이 상황이지. 이 상황에서 3학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건데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또는 뭐 이렇게 얘네들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지? 자, 또는 뭐 다르게 배치되어 있다고 해서 3학년이 서로 이웃해서 앉는 상황들이 뭐 다른 확률, 즉 상황이 이랬어서 3학년들이 앉을 때 떨어져 앉는 확률이 다른 경우들이 있나 생각해보면 이 경우나 3학년들 입장에서는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야. 이걸 인지한다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3학년들을 여기다가 배치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겠지. 자,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래, 그냥 각자 따로 앉는 방법이 있을 거야. 4P. 자, 또는 같이 들어가서 앉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게 사실에 들어가서 서로 자리를 바꿔 앉는 2팩일 거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4P다 라고 생각해서 이거나 확률이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 나는 맞을 것 같은데 이 둘이 똑같을 것 같아. 안 해봤냐고? 안 해봤어. 이런 걸 뭘 해봐. 그지? 이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래놓고 또 틀리는 거 아니야? 자,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니까 더 편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이 방법 맞았는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볼까? 우리 같이? 자, 오케이. 자, 한번 확인해 볼게. 아, 내가 확인 안 해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 그지? 계산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2팩이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5, 4, 20이고 그래서 4, 3, 12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니? 자, 얘는 4, 5, 20, 5분의 3이야. 자, 쟤도 5분의 3이 나와야 되는데 확인해볼게. 틀리면 어떡하지? 틀리면 틀린 거지 뭐. 자, 이게 12에다가 어떻게 돼? 8, 20분의 10이 아까 20분의 10이 안 됐나? 맞네. 이해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다. 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다 지금처럼 이해되겠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뭐 어쩔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볼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거 가볼게. 자, 18번 문제를 한번 가보자. 이제는 자, 지운다. 자,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 자, 우리 어떤 문제들이 어려운 거였어? 18번과 19번 문제가 어려워서 선생님이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촬영까지 해서 올려주기도 하지. 다음부터는 그냥 그 촬영본을 힌트만 올릴까봐 해설을 올리지 말고 사실은 둘 다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었는데 그것만 보고 이제 또 본 수업을 들어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까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 해서 모르겠어 어떤 게 좋은 건지. 자, 좋은 방법들을 자꾸 찾으려고만 생각하다 보면 그지 뭐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럴 때가 좀 있어가지고 어느 판단이 옳은지 모르겠으나 자, 어쨌든 한번 생각을 더 해볼게. 18번 보자. 자, 1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이 문제 개념적으로 우리한테 학습할 때 되게 좋은 개념이 녹아있어. 자, 어떤 개념이 녹아있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자, 첫 번째는 자, 역함수 개념이야. 아직도 역함수 개념이 모호한 친구도 있었으면 정말 실망인데 자, 지금 배우면 되는 거니까 또 자, 이게 이런 거야. fx는 y가 있었는데 이거랑 자, 누가 역함수 관계예요? 라고 지금 떠드냐면 자, y는 gx가 역함수 관계예요? 라고 떠들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 역함수란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에 있는 이 아이를 본래 x, 그러니까 상대방의 x에 넣었을 때 그게 누가 나오는 거? x가 나오게끔 해주는 게 바로 역함수야. 그래서 f의 gx는 누가 되는 것이다? x다 라고 쓰는 게 바로 역함수야. 자, 마찬가지 저쪽에 fx가 이쪽에 x로 들어가면 y는 gfx라고 써서 이 아이가 누가 되는 것이다?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역함수의 지금 실수했어. 자, 이쪽에 fx가 이쪽에 누구로 들어갈 때? x로 들어갈 때 x가 튀어나오는 거. 그게 바로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f에 자 이런 것도 가능해. x 빼기 f에 x 빼기 2가 있었다고 가정해볼게. 자, 이것에 y라고 쓴 거고 이 아이의 역함수가야. 예를 든 거다. 이 아이 역함수가 y는 gx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다? 이 아이의 gx가 이쪽 자리에 x 자리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f에 자 gx에 빼기 2가 누가 되는 것이다? x가 됩니다. 라고 쓰는 거지. 아, 미안해. 아까도 gx였으니까 이번에는 hx라고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자, 이번에는 함수 이름을 살짝 바꿔보자. 자, 여기는 이 아이가 hx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hx 빼기 2가 누가 되는 것이다? x다 라고 써도 괜찮은 거고 마찬가지로 저쪽에 있는 이 아이가 x자리에 들어가면 h에 자 f의 x 빼기 2 이럴 때 x 빼기 2라고 쓰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라니까 상대방의 x자리에 들어갔을 때 x가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방금 그지? 그래서 x가 나오는 거 이렇게 쓰는 거다. 이해가 되겠니? 자, 그래서 우리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건데 한 가지 사실 더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이쪽에는 얘가 역함수 관계다 보니까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야. f의 원래 역함수 gx와 hx 빼기 2가 같은 자리에 있지. 그리고 똑같이 x를 만들어내지. 같은 x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gx가 hx 빼기 2가 되는 방법 말고는 없어. 왜냐면 f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gx는 hx 빼기 2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사전 지식으로 학습이 되어 있었어야 돼. 알겠지? 이거는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할게. 자, 상대방의 x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가 뭐가 나오게끔 해주는 거? x가 나오게끔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역함수다. 그런데 살짝 왜곡시켜서 역함수를 만들어내면 그 역함수는 원래 역함수 gx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까지. 알았지? 자, 여기까지 메모할 수 있겠니? 자, 여기까지 메모하고 자, 지울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지운다. 원래 이 문제 18번 문제 풀이는 상당히 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문제 그렇게 길게 풀 필요가 없는 문제이고 자, 다각도로 스스로 분석해보는 거 참 좋고 자, 한번 열심히 연구를 해봐. 자, 이제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볼게. 자, 이 문제에서 일단 뭐 해야 돼? 역함수가 거기 정의가 되어 있었지. 자, 어떻게 여기 역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었냐면 이쪽에 있는 얘를 보면 fx의 역함수 gx라고 써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f에 gx라고 썼겠지. 그래서 그 i의 값이 x예요 라고 썼겠지. 이렇게 말이야. 맞지? 그렇게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f2의 x 마이너스 f에 자 2의 x 승 마이너스 1. 자 이것의 역함수가 자 이거의 역함수가 누구라고 했냐면 hx래. 그럼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었지? 상대방의 x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럼 f에 자 2의 hx 자 이거에 빼기 1 상대방의 x자리에 들어갔을 때 x가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도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아까 그 얘기를 보면 얘가 gx인데 x가 나온 것처럼 얘는 gx여야겠구나. 자 이렇게 자 모든 x에 대해서 어딜 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계속 쳐다보고 있어. 저긴가 여긴가. 와 이제 칠판에만 집중해야겠다. 알았지? 자 여기는 얘가 gx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막 그런 거 있나봐. 지금 카메라를 몇 개를 지금 놓고 찍고 있거든.
왜냐면 화질이 어느 게 더 좋은지 몰라서 실험하느냐고 여러 개를 놓고 찍고 있다 보니까 이 카메라도 저거 한번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이러고 있었던 중이야. 이게 막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촬영장 같은 데 가보면 어느 카메라를 쳐다봐야 될지 모른다는 그 마음이 아마 이런 건가 봐. 그래서 지금 저걸 봐야 되는지 이걸 봐야 되는지 계속 보고 있었어. 자, 여기 GX까지 이제 알아들었어?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GX가 자 얘가 EHX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빼기입니다 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자 요렇게까지 얻어낸 친구 있었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왜 들었어? 자 이렇게 한 친구는 잘하는 거야. 인정. 알지? 인정할 만한 친구다. 자 여기는 얘는 어떻게 돼? 미분해 보면 여기는 G'X에다가 자 이것은 누가 되는 것이다? 2의 HX라고 쓰고 자 여기다 H'X예요 라고 쓸 수 있게 돼. 그러면 H'X를 이렇게 쓱 하고 지워서 H'X 분의 자 G'X는 2의 HX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2에서 4까지라고 쓰여져 있었던 게 보이지? 자 2에서 4까지요. 자 누구라고 쓸 수 있었냐면 H'X분의 G'X는 바로 이 HX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 HX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GX 플러스 1을 의미하는 거라서 자 이 아이는 2에서 4까지 자 GX 더하기 1을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선생님 뭐가 이렇게 찜찜하지? 자 아닌가? 맞겠나? 자 2의 HX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얘가 GX 맞지? 2의 HX승은 2의 HX승은 GX 더하기 1.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DX. 자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많이 풀던 거잖아. 얘 한 번 하는 거야 그냥. 자 2의 3까지 GX 계산할 수 있지. 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역함수 치환해도 좋고 또는 그냥 역함수 적분 공식 써도 좋아. 그래서 선생님은 역함수 적분 공식을 쓸게. 그래서 2의 4까지 GX, DX라고 쓰게 되면 자 지금 누구 쓴다고? 역함수 적분 공식. 그러면 G2를 여기다 써. 그럼 여기 G4를 여기다 쓰게 되고 자 fx에 dx를 쓰게 되면 자 얘는 누가 되는 것이다? 얘는 4G4에 자 이걸 플러스 빼기 2G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G4 써있네. F2가 4라고 써있었어. 그래서 G4는 F2가 4니까 G4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있었어? F1은 2라고 써있었기 때문에 G는 1이 되는 거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G2 값은 얼마? 1 G4 값은 2 그래서 1에서 2까지 fx ds가 누굴 얘기하는 거다? 3분의 8이라고 문제 여기 또 써있었어. 그래서 얘 채웠으면 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넘어가서 얘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 경우는 자 4에서 2 빼주면 되니까 2지. 그래서 이 정답은 얼마? 이렇게 여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됐지? 자 계산은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거다. 알았지? 자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19번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 자 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지 모르겠네. 자 19번 풀고 시간 조금 남는다면 우리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좀 가볼게. 자 19번 문제는 조금 사이즈가 있어서 어쩌면 19번 문제 풀고 끝날 수도 있겠다. 자 일단 한번 도전해보자. 알았지? 자 지울게. 자 19번 문제. 자 19번.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수능장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평상시에 마스크를 끼고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더 열악한 상황에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한 2장 끼고 시험을 보는 그런 연습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 가끔 해. 알지? 진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마스크를 끼고 시험 본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 그래서 그런 연습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자 19번 같이 가볼게. 자 19번이 진짜 메인이지. 오늘의 메인이 바로 19번이야. 자 19번을 영상으로 잘 들었던 친구라도 여기서 한 번 더 복습 한번 해볼게. 자 몇 번 들어도 그치 좋다라고 얘기했었지. 이게 저 이거 풀었는데요 이렇게 와도 풀었다고 얘기하고 와도 다시 시키면 못 풀더라니까. 자주 그래. 한동안 본 게 아니야.
본인들도 빈 페이지 꺼내놓고 한번 본다고 다시 그냥 이게 수능장에 나왔다 생각하고 시험을 보는 것처럼 다시 풀어보면 잘 못 풀걸? 그런 친구들이 많을 거야. 자, 이유는 포인트를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포인트 짚어볼게. 자, 포인트 짚는 연습을 계속하면 돼. 자,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 이쪽에는 fx의 모습이 보이는데 fx가 절대값으로 들어가 있었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는 자 그래프 효과를 준 거고 그래프 효과가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그리는 경향성이 아주 높아. 그래서 fx가 절대값이 있는 그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이 fx를 그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조금 무시무시해. 그래서 좀 무섭다. 자, 근데 밑에 있는 걸 보니까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이라고 써있어. 거기다 밑줄 쳐야 돼.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fx의 미분 불능성을 따질 때에는 그림으로 볼 때가 많아. 얘들아, 그림으로 볼 때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fx를 그리는 경향성을 물어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라고 하니까 그리는 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는데 마저 읽어보자. 거기서 보니까 fx는 x는 a에서 극대극소고라는 말을 했어. 물론 그림으로 극대극소를 찾을 수 있는데 그리고 수식으로도 찾을 수 있는데 절대값이 있는 상황에서는 접어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 접히는 지점을 우리가 수식으로 찾는 게 어떻게 찾아야 돼? 는영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걸 매번 는 0을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는 0이. 그지? fx는 0 했는데 그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림이 먼저가 되는 거야. 그림이 먼저다. 알겠지? 그래서 이 아이에서는 그림이 우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밑에 보니까 알파1, 알파2, 알파3 자 이런 표현 진짜 많이 봤지? 알파1, 알파2, 알파3 점점점점점점 알파m 이런 표현 진짜 많이 봤을 거야.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래프에다 찍는 거야. 100% 그래프에 찍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뉘앙스들이 그래프를 그리시오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프를 그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냥 막연히 난 그래프를 그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상황적인 설명을 문제에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얘를 볼 때 sin AX부터 가는 거지. sin AX를 나는 쉽게 그릴 줄 아는데 거기에서 이 올린 모습까지만 살짝 한번 같이 그려보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서 2가 이렇게 있잖아. 제가 이렇게 쭉 해서 2가 있는 거고 여기다 sin AX를 그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이 상태에서 sin AX를 그려. 그러면 땅땅땅땅땅땅땅 해서 여기가 어떻게 돼? 사인을 지금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얘가 사인을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겠지. 자 그림이 뭐 엄청 정확히 하는 것은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얘가 2파이가 아니구나. A분의 2파이.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아까 A분의 몇 파이? 4파이라고 지정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아이는 하나를 더 그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보다.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아까 범위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야. 자 A분의 4파이. 어떤 친구가 훌륭한 친구냐면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즐거운 친구가 괜찮은 친구야. 이런 문제를 푸는데 즐겁지 않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야. 그런 친구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냥 30번을 그냥 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즐거워야 문제를 학습할 수 있고 지속시킬 수가 있어, 기억을. 근데 즐겁지 않다고 하면 그게 문제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즐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만 이 책에 담았다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책에는 막 엄청 지정답 이런 거 없어. 그냥 다 할 만한 것들이야. 자, 그림 그렸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는 이 높이가 이게 어떻게 됐다? 이게 3인 거잖아. 그리고 얘가 1인 거인데 자 이렇게 해서 맞지 않니?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ln을 씌우자라고 얘기했어. 거기 ln이 씌워져 있어. 그래서 이 아이한테 ln이 씌워져가지고 이렇게 ln 그리고 뒤에다가 선생님이 lnk를 빼고 그리고 절대값을 씌우면 되거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자 ln을 먼저 씌우면은 이 아이는 ln2가 되겠지. 이게 원래 2였거든. 근데 이게 ln2가 돼. 자 그리고 이쪽에는 어떻게 1인데 이 1이 ln이 씌우면 얼마가 되지? 얼마가 된다고?
맞았어. 0이 되지. 그래서 얘가 0이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 이쪽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되고, 여기는 이 부분이 ln을 씌우게 되면 ln 3이에요. 라고 쓰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살짝 바뀐다. 이해가 돼? 자,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는 새롭게 그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쪽에는 ln3과 ln2의 차이, ln1과 ln2의 차이를 좀 봤을 때 이쪽이 더 좁아. 이쪽이 좁고 이쪽이 더 커. 왜냐면 얘는 차이가 ln2고 얘는 차이가 ln1.5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빼기 lnk를 하재. 빼기 lnk를 하자면 lnk가 여기 어딘가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lnk가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이거는 이제 아까의 y좌표였고 지금 달라졌지? 자, 여기 어딘가에 lnk가 이렇게 들어왔어. 그래놓고 이 아이를 어떻게 되는 거야? 접어야겠지.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접히는 거야. 이렇게 쓱 접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뾰족해지는 지점이 생기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어떤 점이 생겨?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생기게 돼. 만약에 LK라는 애가 여기가 아니고 더 밑으로 있거나 더 위로 있으면 이렇게 접어서 올라가는 지점들이 안 생기다 보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으려면 한 잔만 마실게. 이런 뾰족한 점이 있으려면 사이를 지나가야겠지. LNK가 누구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LN1과 즉 0이지 0, LN1과 LN3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같아도 안 돼요. 그래서 K는 1과 3 사이에 있는 애인데 문제에서 자연수라는 애를 줬어. 자연수란 말을 지정해줘. 유리수, 자연수 이렇게 개수의 성질을 지정해주는 애들은 그 개수를 구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지. 그래서 그 자연수란 성질을 줄 때는 어쩔 때가 많았어. 그 범위를 구성해놓고 그 범위에서 골라내게끔 하려고 일부러 자연수나 정수라는 정의를 줄 때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예견됐던 상황이었고 K는 1과 3 사이에 있다 보니까 딱 정확하게 K는 2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K가 2였던 거야. 즉 LN2가 LNK였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네. 그래서 K는 2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냈어. 자, 이런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내가 잘 풀고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거지. 내 말 이해가 됐어? 오케이. 자, 이랬을 때라고 해서 여기서 1라운드를 끝내자. 자, 1라운드 땡땡땡 종치고 잠깐 쉬는 거야. 알았지? 뭐 이렇게 수건 두루 쓰고 막 그치? 침 뱉고 막 1라운드 미안해 너무 많이 갔어. 자 1라운드 여기서 이렇게 자 각각 문제마다 라운드가 있다고 생각해서 1라운드를 잘 끝낸 거야 지금 현재. 알았지? 이제 2라운드 시작할 건데 자 재정비 한번 해볼게. 이제 LN2가 LNK인 거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자. 알았지? 자 지울게. 자 지워본다. 자, 지워서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요, 선생님이. 조금 사실적으로. 본인들도 그렇게 그려도 좋고, 사실 문제 풀 때는 그럴 여유는 별로 없어. 지금은 설명하느냐고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려주는 건데, 본인들이 풀 때는 그런 여유는 없지,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막 겹쳐 그리고 막 그렇지. 자, 여기는 이 아이가 이렇게 주고, 자, 우리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 간격은 똑같아야 되는데. 자, 선생님 그림 마음에 안 들어. 자,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 선생님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보면, 그래도 나름 그림을 조금 열심히 신경 써서 그렸을 것 같긴 한데, 자, 그걸 한 번 더 봐도 좋아. 알았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A분의 4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간 것 같아. 여기 간격들이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점점 좀 멀어지는 거 같지? 아, 진짜.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됐어. 자, 이 정도면 만족해. 만족해? 나 못 만족해. 자, 여기서 이렇게. 아이, 자꾸 있다. 자,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어떻게 돼? 접어 올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 아이를 접어서 올려. 자, 여기서 얘 접어 올리는 것까지. 접어서 올리는 것까지. 그렇게 해주면 이 아이가 뭐가 되는 것이다? 얘가 우리의 그림 그려진 거야. 이게 fx야. 자, 어떤 거였어? 이쪽에는 이 아이가 뭐였었지 아까? 이렇게 얘 값은 ln3에서 ln2를 뺀 거. 그지? 자, 그 다음 여기는 얘는 여기 누구겠어? 얘는
자, 그렇지. 여기는 얘 값은 아까 전에 이렇게 아까 상황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이너스 ln 2가 됐다가 올라온 거라서 ln 2가 돼야겠지 이거.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맞아. 알았지? 아까 그 그림에서 ln 2를 빼야 돼서 그리고 접어서 올려야 돼서 이 그림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자, 크기 순서로 나열을 하래. 누구를? 극대 또는 극소인 거를. 자, 천천히 나열해볼까? 자, 누가 되겠지? 여기는 이 아이 알파 1, 여기도 극소야. 알파 2, 극대 알파 3, 그 다음에 극소, 극대, 극소, 극대. 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양 끝점 포함 안 했으니까. 그래서 m은 7이다. 7개 있었네. 자, m은 7인 것까지도 알았어. 자,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알파 1부터 알파 7까지라고 했어. 알파 1부터 해가지고 알파 1이 여기네. 알파 7이 어디야? 여기네. 자, 알파 1부터 알파 7까지 fx 코사인 ax를 나한테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기술이 나오는데, 그지? 그 기술 배워야겠다. 자, 여기서 뭐 하냐면 알파 1, 자, 이거부터 알파 7이 아니라 알파 6인가 봐. 알파 1부터 알파 6까지. 그래서 이 아이 얼마? 여기 알파 6이라고 써있는 거 맞지? fx라고 써있으니까 fx는 자, ln에 k가 2니까 ln에 자, 이거에 1 더하기 2분의 1에 sin ax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렇게 해서 얘를 뭐 하는 거다? fx의 코사인 ax dx. 자, 코사인 ax dx 해주는 거야. 이렇게. 됐지? 이거에서 우리 뭐 하는 거다? 이 안쪽에 있는 1 더하기 2분의 1의 sin ax를 t라고 치환해주는 작업을 거치면 코사인 ax dx가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저 아이를 미분하잖아. 이 아이를 미분하면 얘는 우리 막 2분의 1 a의 코사인 ax의 dx는 dt라고 쓰기 때문에 자, dt라고 쓰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a분의 2 dt가 돼. 그래서 얘는 a분의 2 dt. 어차피 상수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a분의 2. 자, 이 아이를 다시 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a분의 2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아이를 이제 범위를 쓸 때에 t 범위로 맞춰 쓰는데 어떤 친구들이 있게 되냐면 이런 친구들이 있게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거요 이렇게 쓰려고 하면 1대1 대응이라는 그런 조건을 정확하게 보고 범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증명을 여기서 시간이 짧아서 해줄 수는 없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으로 굳이 잘라서 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1대1 대응으로 이렇게 잘라. 예를 들어 알파 1에서 알파 2, 알파 2에서 알파 3, 알파 3에서 알파 4, 알파 4에서 알파 5 막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게 잘라서 하게 되면 왜냐면 이쪽에는 얘가 이 그림이 지금 여기서 그려지는 그 그림이잖아. 그 그림에서 1대1 대응이 되게끔 해주는 그 범위로 치환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치환은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치환 조건에서는 달라. 치환 조건에서는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나중에 범위를 쪼개서 그걸 더해주면 그 체인이 다 물려서 원래 상태와 똑같아져. 그러니까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알파 1, 알파 6만 생각하면 돼. 전혀 그 사이를 막 이렇게 쪼갤 필요가 없어. 알파 1에서 알파 2, 알파 2에서 알파 3 이렇게 쪼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꼭 기억해야 돼. 치환 조건에서는 1대1 대응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범위를 나눌 필요가 없는데 모음 답안들은 다 범위를 나눠서 풀어. 그러면 아주 불편하게 두게 되는 거야. 명심해.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를 저렇게 했을 때 ln에 t라고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a분의 2의 dt라고 쓰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된다? 알파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 알파1을 집어넣어주면은 얼마 나오는지 쓰여 있잖아. 지금 이렇게. 이 그래프 자체가 얘야, 얘. 이해되겠지?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얼마였어, 아까? ln 3 빼기 ln 2였잖아. ln 2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ln은 빠져있으니까 2분의 3만 쓰면 돼.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 이제 알파1 2분의 3. 자, 그다음 알파 6은 어떻게 돼? 알파 6. 알파 6을 집어넣어주면은 여기는 이 아이가, 여기는 얘 값이 전체가 0이 된 거니까. 이 안쪽은 1이 된 거야. t는 1이네, 1.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계산해주면 정답이라는 얘기지. 알았지? 아까 a분의 2 바깥으로 끄집어내지 않았니, 선생님? 자, a분의 2가 왜 두 개나 있어? a분의 2 아까 선생님 바깥으로 내보냈어.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해주면 돼. 자, 이거 적분해주면, 적분을 밑에다 쓸게, 선생님이.
TLNT에다가 다 했어요, 얘가. 이제 이건 뭐 계산의 문제야.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3에다가 1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A분의 2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주면, 자, 시간이 다 되지 않니? 아유, 넘어갔네. 자, A분의 2에다가 이거 뭐 하는 거야? 1 집어넣어주면 0 되지. 그래서 빼기 1. 자, 이거 빼기 2분의 3 집어넣어주면 2분의 3, LL 2분의 3. 자, 이거에 더하기 2분의 3.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이 계산이 살짝 조금 부담스러운 애들이 있어, 보면. 2분의 1에다가, 자, 여기 가지고 계산 2분의 1이잖아. 빼기 2분의 3에, 자, 이거에 LN 2분의 3이잖아. 이렇게. LN 2분의 3. 자, 그리고 여기 앞에 A분의 2가 붙어 있잖아. 근데 그 값이 얼마가 됐다고 문제 쓰래. 자, 그 값이 뭐래? LN에, 자, LN에 3분의 2에, 자, 이게 세제곱근 2예요. 라고 써있잖아, 이렇게. 이걸 이제 좀, 이걸 정리해, 차라리.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면 L은 3분의 2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3분의 2 이렇게 하고 3의 루트 2 세제곱근 2는 뭐가 돼?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맞춰주는 얘가 이게 되게끔 해주는 A 값이 뭔가 라고 생각해보면 A가 3이면 딱 좋아. 그러면 3분의 1 만들어내지. 여기 3분의 1 만들어내잖아.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이 안쪽에 들어가니까 3분의 2 딱 맞아 떨어져. A가 3이야. 그래서 A는 3이다. M은 7. 자, A는 3. 그리고 아까 전에 K는 얼마였었지? K는 여기 안 써있는데 K는 2까지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까지 계산해 주면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해서 정답은 12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다. 4회차는 무슨 자 3회차까지 하기 너무 힘들었네, 그지? 자, 그래서 오늘은 3회차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 3회차까지 할게. 지금 시간 많이 오버됐지, 그지? 자, 여기까지 정리 잘 해놓고 자 고생했어 얘들아. 인사할게. 안녕. 이거 다시 올려줄게. 안녕.